1번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2. 약물을 복용한 후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3. 증상의 변화에 따라 약의 양을 조절하여 제공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5. 복용량을 줄이고자 할 때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는다. 정답은 4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해서 병원에 가져간다 되겠습니다. 2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돕는 방법은 1. 식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2.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금식시킨다. 3. 모든 음식을 섞어서 갈아준다. 4. 직접 식사를 준비하게 한다. 5. 약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약의 부작용으로 입맛이 떨어진 것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대상자가 의사를 표현하기가 좀 힘드실 수 있으므로 그 외에 입안에 상처가 있어 식사를 못하시는지, 틀니가 맞지 않은지, 수저사용법을 잊었는지 또는 시력에 문제가 있어 음식을 구분하지 못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만 보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2. 계속 거부하면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3.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4.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5.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정답은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입니다. 음식을 못 먹고 쳐다만 보고 있는 이유가 식사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 다 도와줘 버리시면 대상자의 잔존 능력이 또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4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가벼운 숟가락을 준다. 2. 음식을 모두 섞어 제공한다. 3.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 4.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둔다. 5. 그릇은 대접보다는 접시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가 더 넓어서 덜 흘릴 수 있겠습니다. 1번 가벼운 숟가락보다는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에 음식을 모두 섞진 않고 잘 저민 고기, 계란, 통조림 등은 갈아서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4번에 양념은 식탁에 두지 않습니다. 5.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이나 국그릇을 사용해서 덜 흘리게 할 수 있겠습니다. 5.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량을 평소보다 2배 제공한다. 2. 걸쭉한 액체 음식을 준다. 3. 고지방의 음식을 준다. 4. 의료진에게 알리고 원인을 파악한다. 5. 큰 그릇에 한꺼번에 담아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의료진에게 알리고 원인을 파악한다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하셔서 원인을 파악해야겠고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나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하는 게 다음 순위가 되겠습니다. 6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하여 옷이 젖은 것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상황을 기록하고 기저귀를 채운다. 2.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3. 하루 동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변기를 대준다. 5. 보호자와 유치도뇨 간 삽입에 대해 의논한다. 정답은 2번 자연스럽게 더러워진 옷을 속히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가 되겠습니다. 네. 10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벨트나 단추가 있는 옷을 입힌다. 2. 변기를 차갑게 해서 변이를 자극한다. 3. 낮에는 가능한 기저귀를 채워둔다. 4. 오랜 시간 변기에 앉아 배변을 유도한다. 5. 손동작으로 보여주어 스스로 뒤처리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번 손 동작으로 시범을 보여주어 스스로 뒤처리하도록 돕는다입니다. 1. 벨트나 단추보다는 고무줄 바지가 좋고 2번은 변기는 따뜻하게 해서 변이를 자극합니다. 3. 낮에는 가능한 기저귀를 채우지 않습니다. 의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배뇨 훈련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오랜 시간 변기에 앉아 배변을 의도하지 않고 변이가 생겼을 때 다시 시도합니다. 8번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의 식후 구강위생 방법은 1. 차 또는 물을 마시도록 한다. 2.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3. 면봉으로 잇몸을 닦아준다. 4. 거즈를 감은 서랍자에 물치약을 묻혀 닦는다. 5. 치아가 없는 경우는 구강위생을 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는 식후의 보리차입니다. 차나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4번에 거즈를 감은 서랍자에 물치약을 묻혀 닫는 경우는 치매 대상자가 양치질을 거부할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1.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2. 산책로를 매일 바꾸어 걷게 한다. 3. 숨을 쉬기 힘들어하면 쉬었다가 운동한다. 4.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며 운동한다. 5. 심장병 대상자에게는 계단 오르내리기를 시킨다. 정답은 1번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리는 게 좋겠습니다. 2. 산책로를 매일 바꾸어 걷게 하면 혼란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길, 같은 시간이 좋겠습니다. 3. 숨을 쉬기 힘들어하면 보고를 하셔야겠고 4. 팔다리 관절을 천천히 움직이며 운동합니다. 5. 심장병 대상자에게는 계단 오르기를 하면 또 호흡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사전 검진을 받습니다. 10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2.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3. 채광을 고려하여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4. 모기약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대 위에 둔다. 5.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열 전도율이 높은 것으로 감싼다. 정답은 2번 난간 같은 위험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방문 안쪽에서 잠그지 못하는 것으로 설치하셔야겠고 3. 방은 2층보다는 1층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4. 모기약 같은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하시고 5.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위험하기 때문에 열 전달이 높은 것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화상 예방을 위해서 전련체로 감싸줍니다. 전련체는 열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솜이나 스티로폼 등이 될 거고 열 전도율이 높은 것은 은박지 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11번 치매 대상자의 거주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유리문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2.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3. 밤에도 화장실을 밝게 해둔다. 4. 노출된 온수 파이프를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 놓는다. 5. 대상자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에 전화기를 둔다. 정답은 3번 밤에도 화장실은 밝게 해두셔야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1. 유리문을 투명하게 관리하면 부딪힐 위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두거나 해서 유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방 안에는 잠금 장치를 하면 위험할 수 있고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4.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알루미늄 호일로 하면 열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전련체로 감쌉니다. 5. 대상자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전화기나 콜벨을 둡니다. 자, 12번.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딸이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2. 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3.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4.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모르는 척한다. 5. 딸이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하시며 주의를 전환한다입니다.
딸이 3년 전에 사망을 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한다는 것은 대상자의 행동을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오답이 됩니다. 5번처럼 설득하거나 설명한다는 대상자에게는 좋지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13번 침해 대상자가 명절이라 고향집에 가야 한다며 짐을 쌌다 풀었다 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고향집에 혼자 갈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고향집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4.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 개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5. 지금은 고향집에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4번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 개기 같은 이런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주의를 전환시키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는 침해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갑자기 손뼉을 친다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드린다거나 좋아하는 노래 또는 과거 경험이나 고향 얘기를 꺼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빨래 개기,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같은 단순한 일거리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14번 침해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아들에게 전화해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지금 도대체 몇 번째예요? 2. 어르신 좋아하는 노래 같이 부를까요? 3.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4. 전화할게요 라고 말하고 그냥 둔다. 5. 아드님 저녁에 오실 거예요 라고 일단 안심시킨다. 정답은 2번 어르신 좋아하는 노래 같이 부를까요? 라며 주의를 환기시켜줍니다. 아들에게 전화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시기 때문에 좋아하는 노래로 통해서 방금 전화해달라고 요구했던 상황을 좀 잊어버릴 수 있고 좋아하는 걸 하실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셔야겠고 5번처럼 아드님 저녁에 오실 거예요 라고 일단 안심시키는 것은 대상자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겠죠. 대상자는 아들이 올 때까지 저녁까지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2번처럼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주의를 전환시켜주는 게 최적의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침해 대상자가 집에 언제 갈 수 있는지 반복 질문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그만 물어보라고 한다. 2. 집에 갈 때쯤 알려준다고 한다. 3. 집에 아무도 없다고 반복해서 대답한다. 4. 관심 얻기 위한 행동이니 대답하지 않는다. 5. 같이 좋아하는 공놀이 하자고 한다. 정답은 5번 같이 좋아하는 공놀이 할까요? 라며 주의를 환기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침해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의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놓는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3.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지한다. 4. 청소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5.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정답은 5번 콩나물 다듬기 같은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서 주의를 전환합니다. 2번처럼 왜 이런 개방형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그 행동을 제지하진 않고 주의를 전환시키는 게 더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방금 식사를 마친 대상자가 밥을 안 먹었다며 또 달라고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먹고 난 식기를 바로 치운다. 2. 칼로리가 높은 간식을 제공한다. 3. 매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표시하게 한다. 4. 방금 식사를 했잖아요 라고 큰 소리로 알려준다. 5.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대답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매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표시하게 해서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1번에 먹고 난 식기는 바로 치우지 마시고 식기를 그대로 두어서 식사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 칼로리가 낮은 간식 같은 경우를 규칙적으로 제공하시는 게 좋겠고 4번처럼 방금 식사했잖아요 라고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대상자에게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18번 침해 대상자가 점심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이 빈 그릇이 어르신이 드신 거 맞지요? 2. 그새 깜빡하셨네요.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3. 지금 2시에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4. 몇 시에 점심을 드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5. 언제 식사했는지 다른 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정답은 1번과 3번 중에서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2시에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점심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밥을 달라고 하신 경우는 대상자가 기억력이 감소해서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시다 라고 시간을 인지시켜 주시고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칼로리가 적은 간식을 작은 접시에 담아 규칙적인 시간에 스스로 먹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에 나왔을 때 1번이 오답이었던 이유는 이 빈 그릇이 어르신이 드신 것 맞지요? 같은 상황이 조금 강요를 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최적의 답은 5번으로 가셨어야겠습니다. 자, 그릇의 크기를 조정해서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큰 그릇은 너무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진 않겠고요. 식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식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음식은 잘게 썰어 목이 막히지 않게 하고 특히 치매 말기에는 연하, 삼키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으깨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손에 든 물건이 칼인데 위험하다라고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그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면 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센스가 있으시게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하시면서 어르신 좋아하는 귤 드릴까요? 라고 하시면서 드리면은 칼을 놓고 과일을 받아들이시겠죠. 네. 19번 침해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요 라며 새수비누를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진짜 맛있겠네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2. 이게 정말 감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 3.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라고 말하며 비누를 바로 뺏는다. 4. 이건 한성 성분이 들어간 세수비누예요? 라고 설명한다. 5.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정답은 5번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하는 센스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3번처럼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라며 비누를 뺏으려고 하시면 더 안 뺏기시려고 고집을 부리실 겁니다. 5번으로 가셨어야겠습니다. 네. 20번 침해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베개 솜을 먹고 있을 때의 대처 방법은 1. 수면제를 먹여 재운다. 2. 장갑을 끼고 자게 한다. 3. 솜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4. 가족에게 새 베개를 사오게 한다. 5. 손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 정답은 5번 손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시면 그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겠죠. 지금은 베개 솜을 인지를 못하시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하는 이식증 증상일 수 있습니다. 손에 든 베개 솜이 음식물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워주셔야겠습니다. 21번 대상자가 밤에 깬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수면하도록 돕는 방법은 1.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2.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4.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게 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 정답은 3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입니다. 문제가 밤에 깬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따뜻한 우유를 제공하고 문을 닫아두시고 이불을 덮어주시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의 대처 방법은 1.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2. 경쾌한 음악을 들어준다. 3. 밤에 충분히 운동하게 한다. 4.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입니다. 그래서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는 말을 걸어 자극을 줍니다. 1. 홍차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들어서 좋진 않습니다. 2. 수면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3. 밤에 운동하시면 더 못 주무실 겁니다. 낮에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하도록 돕고 5. 포만감 있는 음식을 드시면 더 잠을 설칠 수 있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고 공복감이 있을 경우 따뜻한 우유 정도가 좋겠습니다. 23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수면장애의 특징은 1. 자다가 한두 번 깬다. 2. 30분 이상 뒤척이다 잠든다. 3.
초저녁에 자고 새벽에 깬다. 4. 낮에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잔다. 5. 2, 3일간 잠을 안 자다가 몰아서 잔다. 정답은 5번 2, 3일간 잠을 안 자고 몰아서 잔다입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낮에 잠을 자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24번 치매 대상자가 수면장애를 볼 때 돕는 방법은 1. 낮에 산책과 같은 운동을 하도록 돕는다. 2.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3. 저녁에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4. 잠에 깨서 외출하려고 하면 혼자 두어 쉬게 한다. 5.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정답은 1번 낮에 산책과 같은 운동을 하도록 도와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주셔야겠습니다. 3. 저녁에 따뜻한 홍차, 카페인은 좋지 않습니다. 4. 잠에서 깨서 외출하려고 하면 같이 함께 걷습니다. 5. 실내 온도는 적정 실내 온도가 좋겠습니다. 25번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의 대처 방법은 1. 침실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4.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5.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잠옷을 벗으려고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잠옷이 불편하신가를 파악하시고 옷을 확인하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낮 동안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출입문을 열어둔다. 2. 주위를 어둡게 한다. 3. 좋아하는 간식을 원한다. 4. 배회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5.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간식을 권해서 배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1. 출입문을 열어두시면 혹시 나중에 나가서 위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 놓아서 출입하는 곳을 관찰하고 모든 문을 잠그는 게 좋습니다. 주의를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자, 배회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 불안, 배고픔 또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하지 못하시는 않는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5. 낙상이나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혼자 방에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27번 야간에 집안에서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취침 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2. 현관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킨다. 3.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4. 배회 동선을 차단하여 낙상 위험을 줄인다. 5. 거실을 어둡게 해서 방에서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정답은 3번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워주시는 게 착각과 환각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초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것 요소는 없애주시는 게 좋고 1번에 취침 전에 운동하시면 더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낮에 일거리나 산책이나 목욕 같은 건전한 활동이 좋겠고 이 현관문을 열어두시면 위험합니다. 4. 배회 동선을 차단하시면 더 억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는 배 코스를 만들어주면서 안방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5. 거실을 어둡게 하진 않습니다. 더 불안한 것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8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초조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배회할 때 돕는 방법은 1. TV를 크게 틀어 관심을 돌린다. 2. 집안을 어둡게 하여 수면 시간임을 알린다. 3.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4.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5. 대상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야간에 초조한 대상자가 배회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1. TV는 크게 틀어 하시면 소음으로 인해서 더 불안할 수 있겠고 이 집안을 어둡게 하지 말고 밝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4. 침대 옆에 옷가지가 있다면 잘못해서 귀신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환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출입문은 잠가둡니다.
29번 침해 대상자가 저 할멈이 내 손수건을 훔쳐갔어 라며 자주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인지 묻는다. 2. 다른 사람의 손수건을 빌려서 준다. 3.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 4.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모르는 척한다. 5. 손수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주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같은 손수건을 미리 사두었다가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물건을 찾도록 도와주셔야지 먼저 찾아주시면 또 도둑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서랍 밑은 찾아보셨습니까? 라고 유도를 하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30번 침해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누가 밥에 독약을 탔다고 하시며 먹지 않으려고 할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왜 독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3.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4. 자꾸 그러시면 밥 안 드릴 거예요.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의심하면서 독약을 탔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같이 드세요. 라고 하시면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31번 치매 할아버지가 키가 작고 파마머리한 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라고 부르며 따라다닌다. 대처 방법은 1. 따뜻하게 손을 잡으며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2. 정색하며 할아버지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3. 마주보며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4. 웃으며 여보 불렀어요. 5. 가까이 가서 제가 할머니로 보이세요. 정답은 3번 마주보며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입니다. 지금 환각 증상입니다. 그럴 때는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공감하셔야겠습니다. 왜 대상자가 요양보호사가 할머니로 보여셨는가 생각하시면 아 보고 싶으신나 보다 라고 접근하실 수 있겠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오답이 1번처럼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라는 것은 대상자가 지금 여보라고 지금 착각하신 상황인데 그 말을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말은 좀 함정이니까 좀 주의하셔야겠네요. 네. 2번 침해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갑을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본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3.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한다. 4. 딸에게 더 좋은 지갑을 사오게 하겠다고 말한다. 5.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정답은 5번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입니다. 지금 상황은 도둑망상이고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 경우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찾도록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번처럼 지갑을 언제 어디 두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도둑망상이 있는 이유 자체가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기억력 자체가 감소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보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 시설에서 침해 대상자가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대상자를 가리키며 저 옆편네는 참 뻔뻔스러워 남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못 들은 척하면서 반응하지 않는다. 2. 다른 대상자에게 귓속말로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3.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확인한다. 4.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 5. 월세 납입 증명서를 임의로 만들어 보인다. 정답은 4번입니다.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킵니다. 문제를 보시면 남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월세를 안 냈다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설인데 집이라고 착각하시는 진압력에 문제가 있으신 상황입니다. 시간, 장소, 사람 중에서 장소 진압력이 떨어진 상황이고 진압력이 떨어졌을 때는 인지를 콕 지켜주시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장소를 알려주어서 현실감을 유지하게 하셔야지 5번처럼 월세 납입 증명서를 임의로 마음대로 만들어줘 버리시면 더 현실감이 떨어지시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시설입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34번 지미 대상자가 치킨 냄새가 난다며 없는 치킨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치킨이 생각나셨어요? 2. 무슨 말씀이세요? 치킨은 없어요. 3. 치킨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4.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그러시네요. 5.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정답은 5번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치킨 냄새가 난다며 없는 치킨을 달라고 할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환각 증상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부정하시면 안 되겠고 대상자의 감정을 공감해 보시다면 치킨이 드시고 싶으시구나가 답이 되겠습니다. 35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해서 고함을 치며 요양보호사를 때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팔을 잡아 행동을 멈추게 한다. 2.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3.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4.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한다. 5.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파괴적 행동을 하시는 상황이고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이며 옆에서 계시는 게 맞습니다. 1처럼 팔을 잡아 행동을 멈추게 하진 않습니다. 불필요한 신체 구속은 최대한 하지 않습니다. 2.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는 것은 더 사실에 대해서 상기시키면서 더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4. 행동이 멈출 때까지 피한다 아닙니다.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시고 다독여 주셔야겠습니다. 5번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해버리시면 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지 않고 차분하고 온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6번 지미 대상자가 놀이 치료 중 다른 대상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 대처 방법은 1. 힘으로 제압한다. 2.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타이른다. 3. 빠르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다. 4.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냥 둔다. 5. 온화하고 부드럽게 진정을 시킨다. 정답은 3번과 5번 중에서 5번입니다. 온화하고 부드럽게 진정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3번이 틀린 이유는 빠르게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오답입니다. 지금 갑자기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박수를 갑자기 빠르게 치면서 관심을 전환했던 게 답이었다면은 지금은 빠르게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관심을 돌릴 때는 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냥 두시면 안 되겠고 이렇게 놀이 치료 중에 대상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파괴적 행동을 지를 때는 일단 프로그램을 중지시켜서 활동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데리고 나와서 안정시키는 게 답이 됩니다. 모시고 나와서 안정시키고 자극을 주지 않고 진정을 시켜야겠습니다. 37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노인과 마주칠 때마다 화를 내며 말싸움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단호한 어조로 제지한다. 2. 싸울 때마다 사과하게 한다. 3.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 퇴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5. 방을 바꿔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방을 바꿔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한다입니다. 지금 같은 방을 쓰는 노인과 마주칠 때마다 화를 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파괴적 이런 행동 사건을 유발하는 사건이 있다면 사전에 예방하는 게 답이겠죠. 대상자가 마주칠 때마다 화를 내시니까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방을 바꿔주시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3번처럼 왜 그러시는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자극을 주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경고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오답이 되겠습니다.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이런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은 초기에 폭발적인 분노로 시작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파괴적 행동이 중지가 됩니다. 특히 이런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입니다. 왜 초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초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누구인지, 지금이 아침인지 밤인지 등등의 이런 진압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대상자에게는 불안한 요소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자극을 주지 않고 옆에 온화한 태도로 부드럽게 좀 대처를 해주시면서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시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38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우리 엄마가 와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밖에 아무도 안 왔다고 말한다. 2. 엄마가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3.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설명한다.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 지금은 저녁이니 엄마한테 내일 가자고 말한다. 정답은 4번.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감을 좋아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치매대 상자는 인형이나 애완동물, 익숙한 소리나 또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도울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해질녘이 되면은 불안한 증상으로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는 증상은 석양 증후군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보기 5번처럼 지금은 저녁이니 엄마한테 내일 가자고 일시적인 안심을 시키는 거는 대상자를 위로하는 게 아니겠죠. 대상자는 그럼 내일까지 그거의 상황에 꽂혀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번처럼 이렇게 주의를 전환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9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낮 동안 잘 지내시다가 해질녘이 되면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저는 퇴근합니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돕는 방법은 1.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 못 간다고 말한다. 2. 요양시설이라 나갈 수 없다고 설득한다. 3. 조명을 어둡게 해서 밤이라는 것을 알린다. 4. 빠른 박자의 음악을 크게 틀어준다. 5. 대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켜준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TV 프로그램을 켜준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또 해질녘이 되면 불안한 증상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처럼 조명을 어둡게 하시면 안 되겠고 오히려 밝게 하셔가지고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40번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자꾸 밖으로 나가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2.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3.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4. 은은한 조명으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5. 낮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옆에 함께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주는 게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1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충분히 함께 있어 주셔야겠고 3번은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하는 더 깜깜한 밤이 보여서 더 불안할 수 있겠습니다. 커튼은 닫는다 같은 말로 커튼은 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4에 은은한 조명보다는 조명을 밝게 낮처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5번에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하셔야 조금 초저녁이나 해질녘쯤에 또 잠을 좀 안정되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다. 4. 1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한다. 대처 방법은 1.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2.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3. 커튼을 걷어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4.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한다. 5. 억제대를 사용해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 정답은 1번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입니다. 대상자가 지금 해질녘이 되면 불안하신데 커튼도 닫아주셔야 되고 밖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왜 산책이 답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차라리 밖에 나가셔가지고 공기도 쐬고 뭐 주변에 나무도 보고 풍경도 보시고 하시면은 기분이 더 좋아지실 수 있고 들어와셔가지고 잠도 더 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처럼 커튼을 걷어가지고 저녁이 되었음을 보게 하시면은 더 깜깜한 환경 때문에 불안할 수 있겠고 차라리 산책을 하셔라는 괜찮겠습니다. 좀 구분을 하셔야겠고 5번처럼 억제대를 사용하시는 것은 무조건 오답이겠죠. 나를 해하려는 사람처럼 존재로 인식이 되면서 더 불안함을 더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부적절한 성적 행동입니다. 42번 치매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방에 격리한다. 2. 일시적인 행동이므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4.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 정답은 4번과 5번 중에서 정답은 5번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한다 이런 행동을 보일 때는 프로그램 진행할 때 이성과 거리를 두어서 좌석을 배치해버리시면 이런 사건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번처럼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하는 것은 대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경고를 한다면 좋아하는 인형이나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갈 겁니다라고 경고하는 것은 성적 행동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호자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거의 협박 수준의 대상자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면서 더 행동이 나쁜 행동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43번 침해 대상자가 프로그램실에서 자주 옷을 벗는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2. 시설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3.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4.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5.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정답은 1번.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봅니다. 옷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3번처럼 큰 소리로 말하시면 화났는가 생각하시면서 또 불안 요소가 증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큰 소리는 항상 오답입니다. 의사소통 파트입니다. 44번 다음 대화 중 침해 대상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1. 또 왜 그러세요? 2. 오늘 점심 못 드시겠네요? 3. 그럼 누워 계세요. 4. 어제 무엇을 얼마나 드셨어요? 5. 배를 만지며 여기가 아프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배를 짚으면서 여기 배가 아프세요? 라고 하시면은 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치매 말기 대상자의 의사소통 문제로 옳은 상황은 요양보호사가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치매 대상자가 대답을 합니다. 1. 벌써 식사 시간이야? 2. 배고파 죽겠어. 3. 내가 밥을 먹었던가? 4. 식사는 하셨어요? 5. 모르겠어. 언제 먹었는지... 정답은 4번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요양보호사 지문에 똑같이 지금 말을 따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기 대상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심하면 말을 하지 않은 무언증이 나타날 수 있고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46번 치매 대상자가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때 도움이 되는 요양보호사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가 빨리 도토리 주우러 가자. 남들이 다 죽기 전에 요양보호사의 대답은 1. 밖에 나가고 싶으세요? 2. 미끄러워 위험하니 다음에 가요. 3. 배고프신가 봐요. 맛있는 거 드릴게요. 4.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도토리는 가을에 줍잖아요. 5. 아무도 주워가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정답은 4번 지금은 한겨울입니다. 도토리는 가을에 줍지 않습니까?가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며 도토리 주우러 가자 라고 하셨는데 지금 계절은 겨울입니다. 근데 대상자는 지금 도토리가 나는 가을이라고 지금 생각하셨기 때문에 진압력, 시간 진압력이 떨어지신 상황이 됩니다.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 순으로 떨어진다 보시면 되는데 진압력이 떨어졌을 때는 인지를 콕 시켜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사람이죠. 사람 등의 장소를 인지시켜 주시고 시간 지금 몇 시입니다. 사람 사진을 보여주신다던가 그래서 4번처럼 지금은 한겨울입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냇물 소리나 새벽닭 울음소리 등 청각을 활용한 인지자극 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1. 공감력 증대 2. 계산력 증진 3. 억제력 향상 4. 진압력 강화 5. 친화력 확대. 정답은 4번 진압력입니다. 빗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청각적 자극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자극할 수 있고 이 소리를 듣고 지난 일까지 이야기한다면 언어 능력과 진압력까지도 자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내가 살았던 동네 앞에서 냇물 소리를 들었지 라고 하시는 거는 진압력, 예전에 있던 일을 기억하시면서 10년 전이다 라고 했던 진압력까지도 자극할 수 있는 훈련이 되겠습니다.